예, 안녕하십니까. 부동산으로 부자되기 TV 카페 공유교사 임동성입니다. 오늘은 그 지소미아 종료가 부동산 폭락 부르나라는 제목으로 한번 얘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지금 현재 그 지소미아가 종료를 시켰죠. 근데 그 지소미아 종료를 시키는 것에서 이게 어떤 정치적, 국제정치적인 그 의미이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좀 말들이 많죠. 왜냐하면 사람은 다 다양한 견해가 있기 때문에 일단 지소미아가 뭐냐면은 그 일본하고 한국하고 일본하고 군사 정보를 교류를 하는 겁니다. 일본이 굉장히 좀 그 첨단 기술이 발달됐죠. 한국은 좀 아직 그 첨단 기술이 좀 미약하고요. 그래서 그 북한을 대해서 그런 그 군사 동향이라든지 이런 그런 것을 서로 이렇게 공동으로 정보를 교류를 하고 있습니다. 한국은 우리나라 국정원에서 휴민트라든지 예를 들어서 대북에 있는 우리 나쁘게 말하면 좋게 말해야 되나? 나쁘게 말해야 되나? 이중 관청 같은 사람 아니면 영어로는 휴민트라고 쓰더라고요. 그 다음에 하여튼 중국 내에 있는 그런 인적 자원 등을 통해서 정보를 받고 좀 더 한국은 이렇게 좀 옛날처럼 좀 더 후진 것 같고 일본은 또 그 첨단 기술로 좀 발달된 것 같고 근데 여기에 그 지소미아가 가장 해줬었던 것은 그게 미국이 주도적으로 하여서 지소미아가 협정이 이루어진 걸로 좀 알고 있어요. 왜냐하면은 미국 입장에서는 그 한미일을 그 삼각동맹을 구축해서 그 다음에 북중러 이것을 좀 막아야 되겠다라는 이런 것 때문에 그 미국에서 굉장히 이제 서둘러서 이렇게 해놨었던 걸로 알고 있고 지금 이번에도 그 종료하려고 했었을 때도 미국에서는 굉장하게 반대 했었죠. 그래서 이제 대부분 그 일본하고 우리나라하고 경제 전쟁에 진행된 와중에 이런 거 해서 경제 전쟁에 찬성한 사람, 그다음에 이번 기회에 일본 놈을 혼내줘야 된다고 생각하신 분들, 그다음 우리가 계속 이렇게 살 수 없다. 그다음에 반성도 안 하는 일본 놈들, 그다음에 하여튼 그 일본이 우리나라를 침략했었던 거 이런 거 이제 복합적으로 이제 믹스된 거죠. 그다음에 이번에 대일 청구권 가지고 같이 연결되고 이렇게 서로 계속해서 복잡한 문제인 것 같아요. 그래서 잘잘못은 제가 논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 이제 그렇게 생각하신 분이 있고 또 이게 북한을 더 주적으로 생각을 하고 이렇게 생각하신 분들은 지소미아 파기가 더 잘못됐다 이렇게 생각하신 분도 이제 계시겠죠. 근데 이제 제가 보기에는 그래요. 미국에서도 굉장히 좀 화는 났었던 것 같고 대한민국 정부라고 하지 않고 문재인 정부라고 그냥 지칭을 해버렸죠. 문재인 정부가 파기 하고 어쩌고저쩌고 그런 내용인데 쌀라쌀라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근데 굉장히 이제 미국 입장에서도 그런 거 불만이 있는 것 같고 근데 제가 보기에는 이게 지금 정치적인 그 행위이기 때문에 이런 정치적인 행위는 이제 또 걷잡을 수 없이 그것이 진행될 수도 있지만 또 정권이 바뀌거나 또 다른 대통령이 또 오면 다시 또 재협약을 맺을 수도 있는 문제고 이렇게 지금 당장에 좀 앙금이 있겠지만 저는 그런 문제로 봐요. 그래서 지소미아가 종료가 됐다 해가지고 우리나라 국방이 당장에 뻥 뚫린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지도 저는 않고요. 물론 이제 걱정하시는 분도 있겠죠. 그런 문제라고 보여집니다. 근데 이제 경제적인 문제는 이제 봐보자고 한 거죠. 그 다음에 그 경제적인 문제 중에서 그 주식 관련 문제도 있을 거고, 그 다음에 우리 경제 상할적인 면제도 있을 거고, 저는 그냥 부동산을 계속 하니까 부동산 쪽에서만 그 파트만 한번 지소미아가 미치는 영향을 간략하게 한번 언급해보고 싶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지금 먼저 우리나라가 그 대일 청구권 그 재판을 하려고 했을 때 이미 판결을 내리려고 했었을 때 일본은
그 한일 청구권 협정에서 이미 다 포함된 거라고 계속해서 협박을 했든지 뭐 연락을 왔든지 뭐 했었을 거예요. 그랬기 때문에 박근혜 정권 때도 그것을 판결을 못 내리고 쭉 내려와다가 이번에 이제 뭐 양승태 대법관한테 못 내린 거죠. 대법원장 때. 그다음에 김명수 대법원장 때 이제 그 판결을 내렸고 그랬더니 일본에서 이제 이렇게 공격이 해 들어온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도 신뢰할 수 없는 놈, 이놈 그러면서 맞짱을 튕기는 것 중에 하나죠. 경제적으로 서로 공격을 하는데 어떻게 군사적으로 교류를 할 수 있느냐, 정보를 또 줘도 믿을 수도 없다, 뭐 이런 감정도 깔려 있겠고 복잡한 면이 깔려져 있겠죠. 그래서 이제 그 썬팅이 또 날아갔을 거고, 그러면 그 다음 거 또 불보듯 뻔한 거 아니겠어요? 일본도 기분 나쁘다 그러겠죠. 니네들이 그렇게 나왔어. 이제 하면서 다시 추가적인 제재가 나오겠죠. 지금 이제 반도체 제재 나왔을 건데 경제적인 여러 제재들이 추가적으로 나왔을 거란 말이에요. 나와. 근데 이제 사람마다 생각하는 생각이 차이는 있더라고요. 일본이 기초산업이 워낙 튼튼해서 또 우리나라가 그렇게 하면 우리나라가 많이 좀 시달리고 크게 당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꽤 많고, 또 반면에 아니다, 지금 우리나라하고 일본의 뭐 경제력 차이가 이미 큰 차이도 뭐 벌어지지 않았다 이거죠. 뭐 누구는 뭐 그런 식으로도 말씀하시더라고요. 한국과 이렇게 일본 경제력이 100이라면 한국 경제력이 3, 40이었을 때 일본이 밟으면 우리나라가 밟혀지는데, 우리나라도 이미 일본 경제력의 한 7, 80%가 돼버려서 뭐 밟을래야 밟아도 밟아지지 않을 거고, 어쩌면 우리가 이길 수도 있다 뭐 이렇게, 그리고 이번 기회에 혼내줘야 된다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꽤 많고 뭐 그런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제가 봤을 때는 이제 이런 겁니다. 그 지소미아 그 자체로는 뭐 부동산이 뭐 급격하게 하락하고 그럴 것 같지는 않습니다. 물론 마이너스 요소라고 저는 보는데요. 플러스 요소는 당연히 아니겠죠. 그런데 이제 그 지소미아 이것 한 다음에 그 후속 조치가 뭐 어떻게 나오냐겠죠. 일본이 또 지소미아 한 다음에 그거 보고, 그래? 한국 네가 그렇게 나왔단 말이지. 좋아, 우리는 이렇게 나가겠다 했을 때 그 충격이 얼마나 한국에서 잘 또 버텨낼 수 있느냐, 그런 면인 것 같아요. 근데 이게 핑퐁 하고 계속 갈 것 같고, 제가 봤을 때는 그 양정철 민주원장 그 보고서에 있었죠. 그 보고서 내용을 보면 제가 볼 때는 내년에 국회의원 선거가 있을 때까지는 문재인 정부는 엄청나게 선거판에 이것을 이용해 먹으려고 할 거다. 왜냐하면 이 지소미아 그 종료를 아직 시간이 남았는데도 빨리 터뜨렸단 말이에요. 빨리 터뜨린 것도 아마 아니라고는 하겠지만 많은 사람들이 그 조국이 지금 무슨 개인적인 비리, 또 의혹, 뭐 그다음에 자녀의 뭐 대입 입시 뭐 이런 의혹들, 뭐 의존원 의혹들 이런 게 뭐 엄청나게 많이 나와서 어떤 분들은 아니다, 그것은 의혹일 뿐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계시고, 이거는 감옥까지 가야 될 사안이다 뭐 해서 형사고발까지 뭐 이제 가고 치고받고 열심히 이제 싸우고 있는 상황에서 청와대 측에서 아직 기간이 남아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소미아 종료를 먼저 카드를 꺼내드린 것은 또 그 반일 이런 그 분위기 조성으로 좀 해서 돌파하려고 하는 그런 그 의심의 정황이 다분히 좀 있다고 봐야겠죠. 그렇게 뭐 생각 안 할 수도 있는데 그렇게 생각할 사람도 꽤 많이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 것을 보면 이 선거에 계속해서 그 이용해 먹을 거라는 게 대체적인 시각입니다. 그런데 그 선거에 이런 한일 경제전쟁을 통해서 반일 감정을 자극시키고 그것이 선거 투표로 연결되게 바라려는 것이 현 정부의 여당의 좀
선거 전략인 그런 면이 다분히 좀 보여집니다. 뭐 이제 아니라고 또 뭐 하실 수도 있겠죠. 그런데 그것은 긴지 아닌지는 뭐 누구가 증명해낼 수 있는 문제는 아니라고 봐요. 그러나 그렇게 생각한 사람도 많이 있다라는 거죠. 실제로 그렇게 진행되어지는 것 같고, 그렇다면 이런 경제전쟁이 계속해서 지금 현재 이제 반도체 한번 때리고 우리나라가 지소미아 종료시키고 다시 일본이 이제 추가적인 제재가 조만간 뭐 며칠 사이로 또 튀어나오겠죠. 다시 또 한국이 또 때리겠죠. 이게 이제 가속화되면 어떤 현상이 벌어질까? 아마 대기업은 그 기존에 그 지금 유보금도 많이 좀 쌓여져 있고 올 한 해 지금 경제도 좀 힘들긴 했지만 그래도 버틸 거라 이거죠. 근데 거기에 있는 대기업의 1벤다, 2벤다까지도 조금 버틸 것 같아요. 1차, 2차. 근데 3, 4, 5차, 그 다음에 소기업, 중소기업, 자영업자, 이분들은 잘 버틸 수 있을까? 좀 이거에 대해서 이렇게 퀘스천 마크거든요. 저는 그거에 의해서, 보면 중소기업, 소기업, 영세기업, 자영업자 이분들은 좀, 심하게 좀 망가질 수도 있다라는 거 하는데 저는 좀 동의를 하거든요. 현실적으로도 지금 이미 많이 망가졌고, 왜냐하면은 현실적으로도 뭐 경제신문에 봐보면 통계치를 보면 최저임금, 그 다음에 뭐 주 52시간 이것만 가지고도 지금 엄청나게 작살났죠. 그거하고 상관없이도 지금 뭐라고 할까, 여기 현 정부는 기업체를 좀 적폐세력으로 몰아가는 그런 분위기 때문에 기업체들이 어떻게 합니까? 옴짝달싹을 좀 못하는 좀 옴짝달싹을, 그래서 투자 행위도 굉장히 조심스럽고 보류하고 심지어는 뭐 이런 우스개 말들이 있으니까 여기 문 정부에서는 아예 그냥 투자를 안 해, 보류해, 다음 정권에 한번 생각해 볼 거야, 이런 말들이 많이 좀 이렇게 돌아다니는 것 같아요. 뭐 실제 그런지 아닌지는 뭐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하여튼 그런 말들은 많이 있는 것 같으니까 그것하고 같이 뭐 이제 한일 경제전쟁하고 버물려져서 더 이렇게 안 좋을 거라는 그런 생각이 들죠. 그러니까 부동산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또 여기서 그 양극화 현상이 부동산에서 또 나올 것 같아요. 상대적으로 돈 많고 그러하신 오분이자들이 갖고 있는 부동산들은 크게 영향을 받지는 않겠지만, 물론 조금 하락하거나 뭐 밋밋하거나 아니면 또 더 좋은 데로 올라갈 수도 있고 뭐 그러겠죠. 근데 안 좋은 사람들 것은 더 가격이 하락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중산층 이하의 아파트, 그 다음에 서민들이 살고 있는 그런 주거들은 계속 가격이 더 하락하고, 그러한 이런 지소미아 효과는 당장에 나온 게 아니라 올 하반기 늦게나 내년 상반기까지 계속해서 이제 서로 일본과 한국이, 일본과 한국이 서로 이렇게 치고받고 하면서 그러한 영향이 나올 걸로 좀 저는 생각됩니다. 그 전에도 한일 경제전쟁 해가지고 제가 뭐 유튜브에 올렸었을 걸로 생각되어져요. 이게 그거와 같은 맥락이다. 핵심 내용은 뭐 그렇습니다. 당장에 지소미아로 가지고 부동산이 뭐 하락하고 그럴 것은 아니지만 향후에 이 지소미아 종료도 한일 경제전쟁의 그 일환으로 한일 경제전쟁의 한 부수적인 걸로 계속해서 지금 더 한일 경제전쟁이 격화되는 경랑 속으로 빠져들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것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그전에도 제가 대책은 그랬었던 것 같은데, 저도 지금 현재 영업이 잘 안 되고 지금 다들 뭐 자영업자들은 힘들 맛이죠. 지금 뭐 대출이자 메꾸는 것도 지금 뭐 힘들고 뭐 이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뭐 대응 방법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소기업, 뭐 중소기업, 자영업자 하신 분들은
대응 방법이 그러죠. 부채 비율을 줄이는 게 가장 큰 뭐 대응 방법이지 않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것은 좀 더 준비하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이렇게 공격적으로 이렇게 하실 때는 아닌 것 같다. 이런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여러분들 생각은 뭐 어떠실까요? 뭐 제 생각이 당연히 뭐 틀릴 수도 있겠죠. 왜냐하면은 정치적인 전제 자체가 잘못돼서 그 전제가 틀리다면 그 결과도 틀릴 거니까요. 근데 이제 제 개인적인 생각은 이제 이렇다 이겁니다. 그래서 제 개인적인 생각을 여기까지 말씀드리고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혁신도시에서 토지, 꼬마 빌딩, 상가, 아파트를 중점 중개 거래하고 있는 공인중개사고요. 물건 접수는 010-727-1-4080으로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물건을 주시면 유튜브, 그 다음에 공인중개사 협회에서 운영하는 한방 프로그램, 네이버 카페, 블로그, 그 다음에 밴드방 같은 곳에 곳곳에 SNS에 홍보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